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냐? 유엔 제재 결의가 있는데 55를 좋겠느냐? 이건 조작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재가 있으니까 쌍방울 같은 깡패가 필요했던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멀쩡한 기업에서 유엔 제재가 있는데 멀쩡한 기업에서 그런 돈을 주겠어요? 이상한 기업이니까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폭 기업이니까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걸 SK가 주겠어? 삼성이 주겠어? 아니면 LG가 주겠어? 아니면 기아가 주겠어? 누가 주겠어 그 돈을? 큰일 날 돈인데. 뭐랄까 좀 불투명한 예. 불투명한 역사를 가진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게. 생각해봐. 삼성 사람이 환치기 하거나 이런 게 상상이 가능해요? 예. 삼성의 직원이? 가능하지가 않지. 어둠의 방법이죠. 예. 어둠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 딱 찾다 보니까 쌍방울이거든요. 출신이고 그런 거예요. 깡패니까 네가 걔네들한테 그런 그 어두운 방법을 지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예. 멀쩡한 기업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화영이 바보냐? 바보 아니죠. 치밀하게 그렇게 짰거든요. 예. 그러다 들통난 거지.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때 충분히 말릴 수가 있는데 지가 다 그러니까요. 당 대표 연임 결단이 이제 거의 임박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연임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은 검찰 애완견이라는 발언은 했지만 당 대표 연임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연임 쪽으로 가는 것으로 더 기정사실화 어대명으로 보이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 발언 파장 문제도 있고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이건 뭐 연임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안 할 거면 당규를 뭐하러 받고 1년 6개월 전에 사퇴 이걸 왜 받고 그 말이 안 되는. 교수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국 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당헌 당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 선거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 당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거든. 내가 볼 때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인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국회 통과하기도 힘들고 아무리 친윤 반윤으로 나눠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밉다 하더라도 거기서 누가 탄핵까지 참석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꿈인 게 왜냐하면은 그거밖에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조기 대선밖에 없습니다. 그 조기 대선하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그다음에 개헌. 임기단축 개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 뭐 이런 데서 또 저쪽 조국도 그렇고 탄핵은 어려우니까 그래도 야 너 그래도 임기 뭐랄까 업적 하나 남기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개헌이라도 하면 업적으로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물러나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이에요. 채찍 탄핵 그다음에 당근 이런 건데 꿈 같은 얘기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먼 얘기잖아 이게. 예. 가능성이 굉장히 먼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수가 없거든. 이게 하늘에서 이제 동아줄이에요. 하늘에서 막 동아줄이 쭉 내려오는 거고 기대하는 동아줄이 내려오길 기대하는 그 동아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발언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3년은 너무 멀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지지층을 갖다 결집시키는 걸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부글부글하던 뚜껑이 이제 열린 겁니다. 압력밥솥 있죠. 압력밥솥에서 쫙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쫙 하고 김이 빠지죠. 김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내부의 압력이 쭉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이거 자체가 과거처럼 이제 먹히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국민들은 그에 반대 급부로 뭘 보느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뭘 해야 되냐면은 그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입으로. 예. 제가 이제 했던 얘기잖아요.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된다는 거야. 180석 가지고 니들 못했잖아. 보상을 줘야죠. 네. 근데 지금 190석 줬거든. 요즘 뭘 해봐.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180석이나 190석이나 개헌선 못 넘었거든. 대통령 거부권을 갖다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은 못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달라진 상황은 없거든. 그렇다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과거랑 지금이랑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되냐면은 자극적인 말로 계속 선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뭡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도 그렇고 그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그 대중을 갖다 합리적인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걸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정치적 흥분 상태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정책 흥분 상태. 지금 뭐 국민권익위원회도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항상 그 정책 흥분 상태 속에 이제 몰아넣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면서도 얘들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방송 지지층한테는 좀 사로잡혀 있거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민주당의 위기는 넘긴 게 아니다. 사법 리스크 넘어간 게 아니다. 뭐야? 유예된 것뿐이다. 이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7개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러면 가져가라.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계속된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 또 민생 현안 시급하게 다뤄야 되는데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회 책임도 아니고 민주당이 워낙 완강해요. 예.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헌재로 가져가는 건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재는 그런 거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예. 법원에서는 일단 사법 자제를 합니다. 국회 내에서 있는 일에 사법부가 개입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상권 분립에 대한 뭐가 됩니까? 간섭이 돼 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것들은 뭐 대개 법원에서 뭘 기각을 하거든요. 안 한다. 우린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모양인데 네. 모양새는 솔직히 좀 빠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 네. 원구성 가지고 그건 어떤 아마 안 받아들일 겁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나오긴 홍준표 시장 어렵다. 말이 맞아요. 그거. 네. 홍준표 시장 말이 맞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결국은 뭐랄까 굴욕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7개 중에서도 좀 지금 쟤네들이 다 선점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몇 개 좀 바꾸자. 이거 정도는 얘기가 되겠는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어디에 딱 돼 있냐면 이재명 방탄하고 탄핵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고 하하. 이거 양보 안 할 겁니다. 법사위원장. 그렇죠. 이게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게 네. 아니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 속에 다 모든 게 배치가 돼 있고 그걸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근데 양보 안 하는데 어쩔 거야 소수당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겼어야지. 졌는데 어쩔 거야. 그다음에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수결의 폭력이 일어나면 민주주의가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양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없다. 국회 관례고 뭐고 다 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잘했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거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챗 GPT가 이 사람 하는 말을 갖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온갖 오류로 일반화의 오류부터 뭐의 오류부터 온갖 오류를 챗 GPT가 다 잡아냈다고. 예. 다 거짓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예민하냐면은 지금 뭐냐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방화벽이 있거든. 정진상이 묵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용이 묵비하고 있어요. 김만배가 묵비하고 있거든요. 방화벽이 있어요. 검찰이 이걸 뚫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안 자체가 바로 뭡니까? 배임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대장동이나 백현동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쌍방울 대북 선거. 팩트가 다 확인된 거거든요. 네. 영수증까지 가서 뭐 돈 받았던 영수증까지 다 나와버렸고 팩트는 다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뭔가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연루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거죠. 아니 안부수 판결에서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이 범행의 동기였다는 걸 인정했다. 판결문 보니까 그 얘기가 없어.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판결문 보니까 그 얘기가 없어. 거짓말이에요. 판결문에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판결을 내린 것뿐이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그 검찰 기소문에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주가 조작도.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게 경기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는 이재명의 지시로 그다음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건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평화부 지자체 누가 만들었어? 예. 그걸 갖다 지가 만든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없는 자리를 그렇죠. 만들어서 맡겼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내가 안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500만 달러고 300만 달러인데 기업이 북한한테 그냥 보내 아무런 보장 없이 공적 보장 없이 응? 경기도의 보장 없이 이게 예. 말이 됩니까? 이것도 경영치상 말이 안 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문했다는 요청이 다 공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을 돈 오간 시점을 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공문을 갖다가 명분은 계속 바꿔요. 예. 네 차례 명분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여튼 중요한 건 명분은 달라졌지만 나 초청해달라는 거잖아, 핵심은. 그래놓고서 자기가 뭐라 SNS 또 올렸어. 뭐라 그러냐면 경기도 지사 방북 추진,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가 올렸어. 그러고서 나는 모르는 이다 잡아떼느냐. 근데 결정적인 게 이제 뭡니까? 그 김성태가 통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계속 확인했다는 거 아니야? 예. 아니 이게 800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내가 아니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지사 승인을 받았던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로 통화를 2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나 통화했다. 그런데 이재명의 대답은 뭐예요? 안 했다가 아니에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이거 그러니까 그다음 또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기가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항소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관계가 잘못된다라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이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건 결국 나중에 은재가 보면 3심 해석을 또 보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 아니 이미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 다 예견되어 있고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또 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죄 때리면 또 판사 너 잡아놓겠다 이런 식의 그 행패를 부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일단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두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를 못 펴요. 논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박의 논리를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싸움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자꾸 싸움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법정 바깥으로 가져가가지고 판을 벌리고 자기 지지자들 설득을 시키는 거죠. 왜냐? 얘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루거든.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다라고 하면 한번 토론을 하라고 언론사랑. 토론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놓고 하라고. 양부수 판결문하고 이 판결문 놓고 하라는 거죠.